추미애, 한동훈 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1. 수사 승인과 진행은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 한동훈에 대한 수사 승인과 수사 진행은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로 그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에게 수사 방해를 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이 수사 진행 경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20년 2월 초부터 3월 22일까지 사이에 BIK 대표 이철에 대해 여러 차례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3월 하순경 MBC 보도로 한동훈도 강요 미수 공모의 혐의가 알려졌습니다. 4월 1일부터 채널A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한동훈의 공모 혐의는 상당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자 6월 4일 윤석열 총장은 최측근 수사에 대해 손대겠다고 하고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일임하였습니다. 6월 10일 대검 부장회의는 검토 결과 한동훈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했고 또한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을 정도로 수사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총장이 측근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 방해를 하면서 윤석열이 측근 수사, 한동훈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 방해를 하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제끼고자 전문수사 자문단을 이유 없이 소집하려 하였고 이에 장관은 전문수사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라는 지휘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와 혐의자들의 증거인멸이 동시 진행된 과정.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장관의 지휘는 형성권이라며 지휘를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은 총장의 이름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가 지휘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윤석열이 수사팀을 괴롭히는 사이에 채널A 이동재 기자 등은 핸드폰과 노트북을 포맷하고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고 심지어 이철의 대리인 지씨에게 들려준 목소리가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려고 대역을 시켜 한동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녹음하려고 기획하는 등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팀의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윤석열의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나중에 징계위원회가 중한 징계의 사유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불호 1. 언론이 보도했고 채널A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있는 자료 요약입니다. 한동훈이 정치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과연 맞는 주장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2일 BIK 대표 이철이 대리인 지씨는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채널A 본사 대회의실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동재는 통화 녹취록을 가지고 와 지씨에게 보여줍니다. 이동재, 한번 와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자들은 녹취록 대화 자식별을 위해 자신은 대씨로 표시하고 대화 상대방은 이코르로 표시함. 기호 표시를 가리키며 이게 저거 이코르가 검사장이고 그러면서 녹취록을 직접 보여주고 그 기자가 검사장의 통화라면서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검사장 발언,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어 녹취록을 지씨가 보고 읽도록 합니다. 이동재.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돈이야 유시민 이사장 추적하면 검사장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검사장 한동훈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난 후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직접 지씨에게 이어폰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지씨는 그 목소리가 한동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씨에게 이동재가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특정을 했고 지씨가 한동훈이라고 하자 이동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게요.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한동훈. 이동재는 그가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한동훈이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발언권은 굉장히 센 사람이고 이런 특수사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이런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이고 옛날부터 한 4, 5년 전부터 아는 사이니까 라고 설명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씨에게 들려준 통화는 3월 20일 한동훈과 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이고 한동훈과 7분 13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씨가 주장하는 통화 요지는 검사장이 한동훈이 이철 대표가 범죄정보 형식으로 대검에 제보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철은 내부 제보자가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검찰과 한배 타는 건데 검찰과 한배 탄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 내가 대검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시켜주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화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다. 입니다. 제보자 X. 죄수와 검사 257쪽. 이동재 기자는 음성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나 녹취록 전문이 이 기자가 회사 배모 차장에게 보낸 카톡에 남아있어 진상보고서 19에서 20쪽. 지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3월 30일자 MBC 뉴스를 통해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이 검언 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불법 취재를 감행한 채널A 기자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제공한 내부 조력자인 고위직 검사에 대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검찰총장이라면 마땅히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피했어야 할 사건임에도 집요하게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불의를 감시하고 혁파해야 할 언론과 검찰의 현란한 공조의 힘 덕분이었습니다.